이번 이야기는 최초의 온라인 로맨스 살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비뚤어진 욕망을 가진 한 여자 때문에 두 남자가 죽게 되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AOL, 즉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는 채팅 서비스가 인기였는데요. 여기서 만난 불륜 남녀는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이야기는 2000년 2월 11일 미주리주 오데사의 어느 반지하 새방에서 살던 이름이 제리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죽은 제리의 사촌이며 평소 친하게 지냈는데 제리가 며칠 동안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제리가 사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그가 죽은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리의 가족은 죽은 제리가 살던 곳을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러다가 침대 아래서 검은색 서류 가방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 가방 안에는 놀랍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검은색 서류 가방 위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고 그 편지에는 혼자 열지 말 것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리는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니었고 제리의 가족은 변호사를 찾아가 여러 사람 앞에서 가방 안의 서류를 개봉합니다. 가방 안에 든 서류에는 제리가 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는지 그리고 3개월 전 본인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리는 1960년 미주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형제 중에서 막내인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랐는데 커서 경찰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으로서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착실히 경력을 쌓아나가 여러 부서를 거쳐 나중에는 살인사건을 담당하는 강력반 경위로 승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바바라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도 하고 2명의 아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나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으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상관인 경찰의 비리를 폭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 상관은 해고를 당하지만 막상 제리는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10분 지각 등 사소한 일들로 징계를 받다가 결국 1994년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었다기보다는 사실상 떠밀려 밀려난 것이었죠. 제리는 어느 호텔 카지노의 보안 요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하지만 강력반에서 일하던 그에게 카지노 경비 노릇은 정말 따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호텔 카지노 딜러 자리에 지원을 합니다. 아예 새로운 일을 배워 시작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리노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이내 흥미를 잃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카지노 딜러가 돈을 벌기에는 좋은 직업이기는 하지만 손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일에 도저히 적성이 맞지 않았던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에 불과했는데 그는 곧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와이프는 제리와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두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버립니다. 이제 혼자 남은 제리는 더욱 망가집니다. 숙취 때문에 일을 빠지는 날도 많아지고 스스로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때 제리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촌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연고도 없는 리노에 혼자 있지 말고 고향인 미주리로 돌아와 그의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는데 제리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사촌의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제리에게 살해된 남자와 제리를 사주해 남편을 살해하게 만든 젊은 와이프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브루스는 47살의 중년 남성으로 미시간에 있는 GM 공장에서 평생 일했는데 디트로이트 경기가 쇠락하고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로부터는 본인의 폐차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폐차를 헐값에 매입해서 부품은 중고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고철로 판매하는 이 사업은 GM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부업으로 해왔었지만 회사를 그만두고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일에 매달렸는데 사업은 꽤나 잘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8일 이날 브루스는 밤까지 일을 하다가 젊은 와이프인 셰리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의 와이프는 집에 올 때 저녁으로 먹을 피자를 사올 수 있냐고 물었고 브루스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나 다짜고짜 샷건을 브루스에게 발사합니다. 그는 브루스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어떠한 증거라도 남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브루스의 와이프 혼자 있는 집에 경찰이 와서 남편이 살해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와이프인 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정신없이 흐느낍니다. 여우주연상을 받을 만한 연기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이 악마 같은 여자가 꾸민 짓입니다. 셰리는 어릴 때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타입이었고 집에는 항상 이런저런 남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계부에게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 집에서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일찌감치 집을 나가 그녀의 어머니처럼 잘못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25살의 나이에 이미 3명의 아이를 가진 그녀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파트타임 잡을 전전하며 또한 메리케이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메리케이는 아메이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브루스의 폐차장에 격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양아치 같은 남자들을 많이 겪은 그녀는 돈 많고 점잖은 브루스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때 브루스는 47살, 셰리는 27살로 20살이나 차이 났지만 그녀는 먼저 브루스에게 대시했고 브루스도 젊고 적극적인 셰리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곧 셰리는 아이 셋과 함께 브루스의 집으로 들어갔고 둘은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도 올립니다. 브루스는 자상한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에게도 친절한 계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셰리가 하는 메리케이 제품 판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녀가 인터넷으로 팔 수 있도록 컴퓨터도 한 대 사주게 됩니다. 사실 모든 끔찍한 일은 이 컴퓨터에서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메리케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미국에서 유행하던 온라인 채팅 서비스인 AOL을 시작한 그녀는 곧 온라인 채팅에 빠져듭니다. 채팅 사이트에는 온갖 종류의 주제별로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었고 셰리는 낯선 남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는 아이디 자체가 유튜브 정책상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음란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중독 상태였고 많은 남자들과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앞서 말씀드린 제리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서로 너무나 잘 통하는 것을 느꼈고 채팅으로 시작된 관계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이 떠나고 실패한 인생을 술로 달래고 있던 제리에게 셰리와의 만남은 하늘이 준 선물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셰리는 제리에게 온갖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매우 부유하며 요양원을 여러 개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셰리는 제리에게 마치 본인이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도 말을 합니다. 당시 먹고 살기 위해 카지노에서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며 생활하던 제리에게 이것은 그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잭팟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셰리는 제리를 만나러 네바다의 리노로 찾아갑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메리케이 컨벤션에 간다고 속였고 와이프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브루스는 흔쾌히 다녀오라고 합니다. 제리와 만난 셰리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주고받았던 온갖 변태적이고 음란한 일들을 주말 내내 즐긴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이런 관계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셰리는 그녀의 AOL 화면 이름을 제리의 바보로 바꾸었고 제리는 자신의 대화명을 셰리의 바보로 바꿨습니다. 그 뒤로도 메리케이 컨벤션에 간다는 핑계로 계속 주말 동안 집을 비웁니다. 셰리의 남편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고 당시 새롭게 등장했던 인터넷이나 채팅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 뒤 셰리는 제리에게 제리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고 초음파 사진도 보냅니다. 제리는 뛸 듯이 기뻤고 그녀가 곧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과 함께 새 출발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들뜹니다. 제리는 어느 날 셰리에게서 남편이 낙태를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한 셰리는 남편인 브루스가 계속 자신을 폭행하고 있으며 곧 남편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합니다. 물론 모든 게 거짓말이었지만 제리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여자를 만나 새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제리는 이미 이성을 잃었고 셰리에게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셰리는 남편의 사업장 위치를 제리에게 알려줬고 제리는 브루스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운전을 시작합니다. 셰리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남편이 그곳에 있는지 확인한 후 제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리는 브루스를 그렇게 살해합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머리카락 하나 발자국 하나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는 난항에 빠집니다. 한편 셰리는 남편이 죽었을 때 경찰 앞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을 만한 연기를 펼쳤지만 곧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브루스가 죽은 지 이틀 후 지역 주민들은 그녀가 댄스바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로운 남자들이 그녀와 브루스가 살던 집에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리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런 여자였습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제리는 이제 더 이상 필요도 없고 실증나는 남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제리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제리도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리는 원래부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들고 결국은 배신당한 제리는 이제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강력반에서 오래 근무한 그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메일, 그리고 통화 기록, 그리고 가짜 초음파 사진, 어떻게 브루스를 살해하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검은색 서류 가방에 넣은 다음 유서를 작성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개봉하라는 편지를 가방 위에 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경찰은 셰리를 체포했지만 셰리는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명백하고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컴퓨터에서 많은 증거를 찾아냈는데 얼마나 그녀가 많은 남자와 외설적으로 어울렸는지 경찰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최초의 인터넷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인터넷에서 수많은 증거가 수집되고 재판에 활용된 케이스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브루스의 돈을 상속받기 위해 청부살인을 한 것이 인정되어 살인 공모로 종신형, 그리고 2급 살인에 대해서 추가로 81년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셰리에게는 어쩌면 남자를 유혹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TV로 방송된 그녀의 사건을 본 한 남자가 그녀에게 반해서 감옥에 있는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둘은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그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믿었던 이 남자는 급기야 그녀와 옥중 결혼식까지 올리게 됩니다. 둘은 결국 다시 이혼하게 되지만 본인의 인생을 위해 남자를 이용하는 짓을 평생 해온 셰리가 더 이상 다른 인생을 망치지 않고 조용히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일일이 감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